안녕하세요. 한국사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11주차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녹화가 어쩌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될 마지막 녹화이길 기원을 해봅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동영상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보고 와야 되고, 수, 목, 금, 요일에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는 1910년대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본의 통치 방식, 일본의 경제 수탈 이런 것만 배우면서 항상 가슴이 답답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빼앗기기만 했을까? 왜 이렇게 나약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드디어 우리가 오늘은 일본에 저항을 하는, 일본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도 기존에 우리가 경제나 정치 부분을 봤던 것처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추로 1910년대 독립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1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그렇습니다. 헌병 경찰 통치.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는 이 헌병이 민간인,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헌병들에게는 태형령이라든가 직결 처분권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언론 활동, 그리고 뭐 책을 쓸 수도 없고 출판도 할 수도 없고 집회나 결사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찾지 수업을 해요. 무섭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대 독립운동은 몰래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의 큰 독립운동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렇죠.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로도 접해보고,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대첩이라든가 이런 국외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발단이나 전개 같은 건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 독립운동의 모습과 국외 독립운동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는 키워드예요. 비밀 결사. 결사라는 거는 이게 단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단체. 여러분들 지금 자유 동아리 같은 거 만드는 거겠죠? 단체를 만드는데 비밀, 몰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1910년대는 어떠한 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모두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밀 결사를 통해서 이 독립운동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밀 결사 단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평양, 북쪽의 평양 지방에는 대성학교 출신과 숭의여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립단이라든가 송죽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억울하게 잃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로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신민회라는 단체는 근대사를 배울 때 배웠습니다. 신민회라는 단체는 비밀결사운동 단체로서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같은 거를 만들고, 그리고 공화정치 체제를 추구한다라는 단체로서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배웠어요. 그 단체가 1907년 만들어져서 이렇게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1911년 일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세력들이 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 꼬리가 잡히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비밀결사. 어떤 한 사람을 잡아도 이 단체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엮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911년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냐면,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라는 일본인이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피격을 받아요. 테러 같이 그렇게 누군가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딱 실패로 끝났는데, 그럼 그 용의자만 잡아서 뭐 이렇게 벌을 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일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소로 잡아가는 거예요.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너희들을 서로 불지 않으면은 그냥 다 잡아넣어서 한 명씩 신민회인지 확인해서 해산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5명이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과 관련된 사건과 연관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이제 신민회에 가입됐다는 걸 알면서 처벌을 하게 되면서 이 신민회라는 우리나라의 비밀결사 단체도 1911년 이렇게 와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결사 단체로서 대표적인 두 단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하면서 시험 문항에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독립의군부예요. 우리가 의병할 때 의입니다. 군대를 만든다라는 뜻이야. 이게 어떤 것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대한제국 시기 때 관리를 하다가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자신의 고향 지역에 저렇게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종 황제는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궁궐에 있다가 임병찬에게 밀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너가 옳은 일을 하는 군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이 나라를 찾아보자라고 밀지를 보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그 밀지를 보고, 내가 황제 폐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관리가 됐는데 이렇게 나라를 잃고 황제가 퇴위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은 한번 내 목숨 다 바쳐서 나라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임병찬을 중심으로 국권 반환 요구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가의 권한을 강제로 빼앗겼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라는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복벽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고풍할 때가 무슨 뜻이에요? 옛것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종 황제가 있었던 조선시대처럼 황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이 독립의군부입니다. 반면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박상진과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김좌진 장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청산리 대처. 그래서 이 김좌진 장군이 안동과 경북 지방에서 이 일본 부호들, 일본 지주들의 집을 습격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쌀이라든가 중요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무장 군사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만주 지방으로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독립의군부와는 다르게 대한광복회는 하나의 정치체제,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 어떤 정치체제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공화정치체제라고 부릅니다. 즉, 국민의 대표는 저렇게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정치체제로 돌아가요. 우리 공화정치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는 어디죠? 그렇죠. 신민회라는 단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광복회와 이 독립의군부가 서로 비교하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1910년, 선생님 이게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강압 때문에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힘들고 몰래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듯 독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밀결사 단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독립에 대한 의지, 나라를 찾겠다라는 의지를 잃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919년 3.1운동이라는 것으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국내 독립운동에서 비밀결사운동 단체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국외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외에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만주 간도 지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제국주의 시절부터 근대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여기에서 핍박받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이 만주와 간도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공감하고 의지하고 하면서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서간도 지방인데, 이 서간도 지방,
오늘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는 경학사와 도민단이라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가 만들어서 어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독립을 하겠다라는 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멀리 와 있어도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 후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예요. 이 신흥무관학교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들의 양성소예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이 신흥무관학교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학생들을 왜 가르칠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부당하게 빼앗겼음을 알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또 서간도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신민회라는 단체와 또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이 서간도 지방이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쪽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살 수 있는 이런 단체도 만들고 학교도 건립하고 이런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방도 이 대종교 나철 선생 뭐 이러신 분들이 이제 중광단이라든가 대한국민회 이런 단체를 결성하고 그리고 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서전 서숙이라든가 명동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졸업을 하고 북로군정서라든가 대한독립군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로군정서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대첩 특히 그곳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게 이곳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이 어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후학들을 계속적으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성을 하면서 1920년대 무장 독립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 이 1910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연해주 지방입니다. 자, 연해주 지방에는 의병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권업회라든가 성명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단체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의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대한국민의회가 훗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의 힘으로 집결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때 임시정부를 어디에다 설치할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주도적인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미주 지방이에요. 미주, 아메리카. 그래서 이 미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의 의거 기억나나요? 우리나라에 스티븐스라는 외교 고문이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스티븐스를 암살하기 위한 의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미주 지방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뭐 사탕수수 농장이나 오렌지 농장에 이렇게 간 사람, 이민, 초대 이민이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씩 돈도 모으고 이런 자금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인물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191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대는 192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한 준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교 그리고 어떤 군대가 조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쭉 지역별로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10년대는 준비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9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꽃이 피는 시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시행이 됐을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